네, 반갑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렸죠. 특히 코스닥 쪽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좀 많이 내린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좀 기분 나빠요. 그래서 투매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투매라고 하기에는 또 수급적인 영향들이 그렇게까지, 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매라기보다도 일각의 뭐,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조정의 양상이 조금 더 깊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자동차 종목군들은 또 상승세를 보였어요. 네, 또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그래도 플러스 국면 유지하면서 마무리됐는데, 그래도 아침에 어떤 강한 상승보다는 좀 많이 반납한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낱낱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지지라인 때 일단은 걸쳐 있어요. 지지라인 때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냥 와야 될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려왔지만은 내려왔다가 반등, 그 다음에 저항 때,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 지난번 무방에서 설명드렸듯이 급하면 안 된다, 주의해라,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3일 연장, 네, 조정을 받아버리는데, 야,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천천히 올라가서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조정이 시작돼서 내일까지 조정 마무리 짓는 뭐 그런 정도. 근데 일단은 오긴 왔어요. 다 이제 내려와야 될 위치까지는 다 왔고,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그것을 해결할 만한 호재가 있겠느냐. 자, 내일 정구 보시면 일단은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이 실업률 발표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뭐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에 실적 발표가 있죠.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시총 상위 쪽으로도 매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까지 밀려준 모습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의 반등은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조정 구면은 언제쯤 탈출이 될 것이냐. 다음 주에 보시면 만기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CPI 지표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부터 돼야지 골드크로스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내린 모습이라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좀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오늘 매수 타이밍 없었어요. 마지막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지지선으로 그어놨던 자리가 다 밀렸죠, 오후에. 그래서 오후에도 오히려 매수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처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매수보다는 관망이 일단 유리하고요. 뭐 종목 간의 어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올라온 거 좀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정도로 좀 버티셔야지 지금은 이제 뭐 매도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황을 뭐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 보시면은요, 투매라고 하기에는 매도가 좀 약해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 1600억 매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50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뭐 굳이 따지고 본다면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했죠. 네, 금융투자 좀 매도를 많이 했고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압박감을 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뭐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하는 입장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조정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정은 조금 과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포지션이면은 뭐 한 0.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그 다음에 코스닥은 2%까지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뭐 마이너스 한 1%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포심을 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뺏어먹기 위함일지 아니면 진짜로 무서워서 던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네,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올라오는 모습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나쁘지 않았죠. 시총 상위 쪽에서는 많이 밀린 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2차전지 쪽 요런 정도고요. LG화학 이런 것들 좀 빠졌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 조정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지지선은 1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하이닉스는 또 여기서 그냥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려가는 거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일 거라 생각합니다. 좋게 나오게 된다면 바로 또 이것도 올릴 수가 있겠죠.
있겠죠. 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은 그나마 좀 편안하죠. 근데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밀린 종목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낙폭 나와봤자 뭐 2%대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2% 정도 조정받았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네,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 이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져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넘어가시면은 에코프로뱀이 마이너스 2%대, 에코프로는 봉합이죠. 네. 100만원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것 같은데 100만원 터치 안 하고 내려올라나요? 네. 이차전지 쪽은 좀 많이 내렸어요. 지금 LNF도 그렇고요. 바이오 쪽도 HLB 좀 하락세 커져 있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SM, 포스코 쪽이 오늘은 대거 얻어맞는 모습이라서 조금 부담이 좀 있었을 거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닛, 뭐 대부분 다 빠졌네요. 리노공업. 오히려 HPSP가 좀 덜 빠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니까 동기세미캠 역시 마찬가지고요. 솔브레인 이런 것들 오히려 이렇게 반도체 쪽이 좀 덜 빠졌죠. 그 다음에 천보는 5%나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위협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2차전지도 지금 보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까지 훌륭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목군에만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볼게요. 여러분들 계좌가 좀 내려가도 괜찮은지 한번 보죠. 코스닥은 200개밖에 안 올랐습니다. 와, 지금 역대급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200개밖에 안 올랐고요. 하락은 1300개가 내렸습니다. 코스닥에서요. 자, 거래소 쪽은요. 150개 상승이고요. 756개 하락입니다. 200개, 150개 합치면 400개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전체 23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겨우 400여 개 종목만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한 20% 정도나 될라나요? 네, 그 정도 20-30% 정도? 네, 그러니까 10종목 갖고 있으면 한 2-3개 정도 빨간불 들어왔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하락률 볼게요. 상승률 먼저 보시면은요. 스펙주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이노시뮬레이션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물량 나오면은 매도가 일단은 유리하죠. 참고하시고요. 성우하이텍, 풍국주정, 우양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제법 있긴 합니다. 한 12개 정도 나왔는데 몇몇 개 빼버리고 나면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버스가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이요. 쭉 내려보면요.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낮겠죠. 오늘 대원산업이 1.1% 상승하면서 상승 상위입니다. 고작 1%만 올려가도 네, 오늘 상승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1.5% 올라왔다. 그러면 뭐 저 위에 있어요. 네. 뭐 오늘 상승 전체 종목 중에서 1.5% 올랐다 그러면 244위입니다. 전체 2,300개 넘는 종목 중에서요. 네. 어마어마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반면 하락률 한번 볼게요. 하락률은 뭐 필요 없는 거 다 빼고요. DDMENF가 하한가를 들어갔네. 이거 왜 들어갔어요? 네, 이것도 뭐 유상증자인가요? 유증할 만한 위치가 되긴 되는 것 같긴 한데, 최저 주주가 변경되는 것이 취소가 됐다. 이 최저 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요게 해제가 되면서 됐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하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들. 야, 근데 이거 최저 주주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라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건 좀 너무 심하게 내려갔네요. 네, GS건설 이 개세건설이 오늘 19%대인데 시장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한 10몇 %대에서 이제 마무리 좀 될 것 같았는데요. 네, 이 개세건설이 여기서 네, 이 GS건설을 이제 부르지 마세요. 개세건설이라고 부르세요. 네, 이 개세건설이 오늘 장중, 연중, 네, 역사적 신저가를 또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별 수 없어요. 네,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회복은 될 겁니다. 회복은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것들 주가 흐름 참고해 보시면 걔네 올라가는데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나중에 좀 진정이 되면 그럴 때 다시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15개 정도인데 이것저것 빼면은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단단하죠. 촘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낙폭이 커진 종목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 넘는 하락입니다. 4.5% 하락이니까 아까 1% 하면은 계좌 상황으로 보면은 한 2-3% 정도는 훅 내려갔을 걸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벌어놓은 거 아까워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동안 벌어놔서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됐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기 쉬운데 그 상황들을 좀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네, 매매 동향 좀 살펴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 대한항공,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매수 규모가 일단 네이버하고 인버스 쪽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1000억 정도 매도를 쳤는데 이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거 싹 갖다 팔았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까지 해가지고요. 싹 갖다 팔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인데 이게 이놈이 누구냐? 금융투자죠. 이놈이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이놈이 바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연기금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 좀 해줬네요. 오늘 삼성전자 매수 좀 해주면서 그래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연기금이 그래도 할 일을 했네요. 뭐 자동차도 좀 사줬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매수해주면서 조금 방어해줬다라는 것은 오늘 그래도 연기금 잘했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다 갖다 집어던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네, 삼성전자를 조금 샀네요.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수 있고요. 하이닉스, 자동차, 뭐 다 샀어요. 네, 그다음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좀 매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연기금보다 많이 안 샀잖아요. 연기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770억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760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좀 덜 산 거죠. 연기금보다 외국인이 좀 덜 산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관망하자라는 식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에서 매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매도 오늘 진하게 나왔고요.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를 좀 던지는 형태죠. 포스코 DX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움직임들이 나왔다. 네. GS건설은 약간 손절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도 조금 던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네,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은 지수 방어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내일 실적 발표를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인데, 오늘은 볼 게 없었어요. 네, 볼 게 없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그렇게 확장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주가 떨어지면서 지금 3일째 관망만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계속 일단 홀딩으로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등이 나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매수가 들어가서 물리고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요. 가격대는 어차피 지지가 되면 다시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면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회복되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이제 요 정도 왔으면 다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살려주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2600선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올라간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위치대에서의 어떤 상승까지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까. 한숨 돌릴 수 있는 모습들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할게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또 오셔가지고 무방 들으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